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3년 4월 9일 시행되는 전산세무 1급 107회의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앞서서 106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겠습니다. 제목에게 1번부터 5번까지 출제가 되었네요. 말문제가 3문제, 계산문제가 2문제, 문제 2번 수익의 인식, 문제 4번 유효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쉬운 문제였죠. 간단한 문제였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연속 2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107회에 질적 특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겠죠. 문제 3번 유가증권, 문제 5번 감가상각 방법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원가회계 6번부터 10번까지인데 106회에서 원가회계 계산 문제가 한 문제뿐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문제 6번 제조원가 명세서 7번 정상 개별원가 계산 10번 표준원가 계산의 유용성이죠. 유용성과 한계 말문제에 여기가 쉽게 나왔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종합원가 계산 말문제에 여기가 난이도 중이 됩니다. 세법 11번부터 15번까지 부가 가치세법이 2문제에 소득세법이 1문제 그런데 관련된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되었죠. 처음 보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난이도상 여기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범위가 광범위하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되는 게 1문제 또는 2문제에 또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게 출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참 공부하기 쉽지 않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12번 사업자 등록 또 14번 법인세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등 특례 여기는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었고요. 난이도 하가 됩니다. 부가세법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등에 의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여기 난이도 중이고 법인의 구분에 따른 납세 의무 여기 난이도 중이 됩니다. 13번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말문제가 12문제, 계산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산 문제의 출제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세법은 모두 말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상은 1문제, 난이도 중은 7문제, 난이도 하는 7문제, 매회 출제, 난이도는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저희 주관에 따라서 난이도 평가하는 겁니다. 세법에서 법인세 2문제, 부가 가치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1문제 출제되었고요. 다가오는 107회에서는 법인세법 2문제, 부가세법 1문제, 소득세법 2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재무회계 이론 중에 질적 특성, 감가상각 문제가 연속 2회가 출제되었죠. 질적 특성이 다음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감가상각 문제도 연속 3회가 출제되기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개의 테마는 다음 회차 나올 가능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 빈출, 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다가오는 107회 시험 문제는 세법은 개정세법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정세법 특강을 통해서 개정세법 반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볼게요. 문제 1번은 전표 입력 3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2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어디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번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 출제 경향 보시면 여기에서 두 문제, 여기에서 두 문제 이렇게 절반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제품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매출 유형 17카 과가 되겠죠. 신주 발행 여기는 난이도 하예요. 회계 1급, 세무 2급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 매도 가능증권, 문제 2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수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매입 유형은 54불공이 되는 거죠. 1번과 2번은 난이도 중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유가증권 관련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한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 두 번째는 매도 가능증권.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 가능증권은 취득, 기말 평가, 처분, 회계 처리가 다 중요해요. 일반 전표 빈출 유형을 보시면 제조 원가와 판관비, 개정 과목, 사채 발행, 중도 상환, 자본 회계 처리 뭐가 있을까? 신주 발행, 자기 주식 처분, 감자, 배당, 회계 처리 여기가 중요하죠. 메인 매출 전표 빈출 유형을 보면 11 과세, 16 수출, 51 과세, 54 불공, 57 카 과가 중요합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에 1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 작성 문제가 5점, 100점, 난이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서류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액 명세서가 3점, 몇 점인데 연속 3회나 출제가 되었죠. 아주 보기 드물어요. 이렇게 3회나 출제되는 게 쉽지 않은데 3회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여기 앞으로 자주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10점, 100점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빈출 유형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특히 가산세 계산하는 문제, 전자신고, 마감 후 전자신고하는 문제 2점, 100점, 부속 명세서 중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액 명세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빈출 유형이 됩니다. 문제 3번 결산 2점, 100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100점, 8점이고 수동결산이 1문제, 자동결산이 3문제 출제가 되었죠. 자동결산은 최근 30회 중에 처음 나왔어요. 여기 4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동결산은 최근에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급비용과 법인세 비용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제품 매출원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말 재고자산 입력한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산정하는 문제, 난이도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는 문제,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 입력하고, 자동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 다 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시고 이어서 손익계산서 조회하시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하신 다음에 작성 후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입력해야 정답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동 결산 중에 매출원가 계산 문제가 연속 2회 출제가 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수동결산 빈출 유형은 선급비용, 외화, 자산과 부채평가,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서로 상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이 기말 현재 만기 1년 이내 도래하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관련된 분괴,
네 번째 자동 결산 빈출 유형, 매출원가 계상, 감가상각, 법인세 비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 총 10점 배점, 사원 등록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가 7점 배점이고요. 여기는 부분 점수가 있겠죠.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 3점 배점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관련된 아주 좀 지엽적인 지문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관련된 부분은 틀리라고 낸 문제죠. 해당 문제에 틀려도 합격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107회 시험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공지사항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숙지하시고 다가오는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107회 시험 문제는 세법이 개정세법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제가 되므로 여기 반드시 알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실무 빈출 유형은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됩니다. 문제 5번 법인세 6점 배점의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기는 4점 배점의 1문제, 그리고 7점 배점의 2문제, 6점 배점의 2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 한 번은 표가 나와 있고 해당 표를 관련된 서식에 그냥 입력만 하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원천 납부세 명세서 빈출형 아니에요. 쉽게 나왔습니다. 1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2번 가즈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난이도 중. 문제 4번, 5번 7점 배점인데 4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두 서식 작성하는 문제 난이도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 작성 문제 난이도 중. 과거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아주 어렵게 나온 게 없었어요. 보통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봐라 하고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부분 점수가 있고요. 빈출 유형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감가상각비 조정,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합격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회가 법인세 실무 서식 작성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합격률을 쭉 보면 98회가 23.49%, 그 다음 회차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106회가 좀 쉽게 나왔으니까 107회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10% 내외 정도로 합격률이 되지 않을까. 107회는 한 10에서 15% 합격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6회보다는 107회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꼼꼼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107회 출제 예상 문제는 PC화면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7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 보시면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하여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푸는 것으로 시험 합격은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81회에서 106회까지 최신 25회분 출제 경향을 볼게요.
출제 예상 문제는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된 거는 빈출 유형이고요. 107회 출제 예상 문제는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재고자산, 말문제, 유가증권 관련된 문제, 유형 자산의 인식 요건과 취득 원가, 취득 이후 지출 및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에 연속 2회 출제가 되었지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속 3회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형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 사채, 사채 발행, 사채 중도 상환 관련된 회계 처리, 자본거래 회계 처리, 자본거래는 신주 발행, 자기주식 처분, 감자 등이 있죠. 배당 회계 처리도 아시면 좋습니다. 건설형 공사 계약, 이연 법인세 회계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예상 문제는 2배수 정도 뽑았어요. 보통 이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 10문제 정도 뽑았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관련된 문제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관련된 말문제에 유가증권, 매도, 가능증권 관련된 문제에 유형자산 인식요건과 취득원가, 옳은 설명은 몇 개인지 모두 고르시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관련된 문제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채, 사채 발행 관련된 문제. 밑에 보시면 자본거래, 회계처리, 건설형 공사계약, 진행, 기준에 따른 계산 문제, 이연법인세 회계 관련된 말문제에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가 회계 2점 배점에 5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원가의 분류 1문제 출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 관련된 종합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가의 흐름 관련된 계산 문제 여기도 빈출 유형이죠.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은 뭐가 있다? 그렇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 비교하는 말문제에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산 문제에 배부 차이 조정 방법 관련된 문제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 관련된 계산 문제, 공손품 수량 관련된 계산 문제에 결합원가 계산 밑에 보시면 표준원가 계산 최근에 말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 다가오는 107회는 직접 노무비 차이 분석 계산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볼게요.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원가의 흐름, 단기 총 제조 원가 계산 문제 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관련된 문제에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배부 차이 관련된 문제, 과대 배부되었을 때 실제 발생한 제조원자비 얼마인가 계산 문제,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중에 총원가 비례법 관련된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말문제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재료비 또는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 구하는 문제에 공성 관련된 말문제 또는 공송품 수량 관련된 계산 문제에 출제가 예상됩니다.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했을 때 결합원가 계산 문제에 표준원가 계산 문제는 직접 노무비 가격 차이, 능률 차이 구하는 문제에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법은 2점 배점의 1문제 또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과세 대상 거래, 과세 거래 여기에 간주 공급도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중에 수정, 세액계산서, 발급 사유 관련된 문제에 과세 표준 계산 문제에 공통 매입수액의 안분, 정산,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말 문제에 가산세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비교하는 문제 잘 보시고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특히 간주 공급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세금산서 발급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발급 사유 잘 보시고 과세 표준 계산 문제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말 문제 가산세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이론시험 문제 2점 몇 점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별 원천징수, 종합소득공제, 특히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여기 뭐가 있죠? 의료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비교하는 문제 또 적용세율도 잘 아셔야 돼요. 공제율도 잘 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출제 이상 문제 관련된 사례 볼게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지부기 의무자와 관련된 문제에 근로소득인 것은 아닌 것은 특히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된 것도 잘 아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필요비율도 정리하시고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 소득공제 관련된 말문제 인적공제 되는지 되지 않는지 구분하는 문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된 문제에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이론시험 문제에 2점 배점에 적게 출제되면 한 문제, 많이 출제되면 세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세무 수정과 소득 처분, 접대비 여기가 중요하죠. 특히 접대비와 기부금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문제, 인건비 세무 수정 관련된 문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2월 결손금과 결손금 관련된 말 문제, 신고 및 납부 절차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과거 기출문제에서 몇 문제 뽑아 보았습니다. 꼭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 기부금 접대비 비교하는 문제에 상여금 관련된 세무 수정사항, 부당행위 계산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결손금 공제대도 또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 관련된 말문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문제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무시험 대비 일반전표 입력 메뉴는 최근에 보통 2점 배점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는 제조원가와 판관비 관련된 개정 과목 이자 비용, 폭리후생비, 보험료, 리스 부채, 할부금, 접대비 이런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예수금,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떼서 갖고 있으면 부채인 예수금이 되는 거죠. 급여, 회계 처리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납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납입 시 퇴직급여 단기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채 발행 또는 사채 중도 상환 관련된 문제에 자본 회계 처리에서 이번 회차 중요한 게 자기주식과 감자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우선 상기하는 거,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우선 상기하는 거 관련된 회계 처리 잘 보셔야 됩니다. 제조원가 판관비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한테 매입한 건 매입세액 불공이죠. 매입세액 불공이고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원천징수, 예수금, 원천징수 했을 때 예수금 처리하는 문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잘 보시고 사채, 중도 상환, 사채 상환 손익 인식하는 문제, 자기 주식 회계 처리 밑에 감자 회계 처리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이점 배점의 최근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 과세, 14 건별, 16 수출, 51 과세, 54 불공, 57 카과 이 중에서 두 문제의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 이때 11 과세가 되겠죠.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정리하시면 됩니다. 14건별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등 잘 보시고 판매 장려금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치수출이면 16 수출, 우리 회사 직원의 야근 식사비 관련되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51 과세,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 54 불공, 거래처에 접대는데 세금 계산서 취했으면 54 불공이 됩니다. 불공제 사유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57 카과,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57 카과가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 신고서 작성 문제 한 문제에 마감 후 신고, 전자 신고하는 문제 2점 배점의 한 문제에 부속 서류 중에 또 2점이나 3점 배점의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면서 가산세 계산 문제, 기한 후 신고서 관련된 문제 여기가 좀 중요하고요. 마감 후 전자신고는 퐁당퐁당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면 이번 회차 안 나올 차례인가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하게 보시고 부속 명세서 중에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중에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면서 가산세 계산하는 거, 기한 후 신고서 관련된 가산세까지 정확히 정리하시고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마감하는 문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두 서식을 같이 작성하는 문제 99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 문제 2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 8점인데 먼저 수동 결산은 1번부터 17번인데 여기에서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매도 가능증권 평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서로 상기하는 문제, 유동성 대차하는 문제,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중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차변에 장기차입금,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두 계정 과목 모두 거래처 코드 등록하는 거 주의하시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정리하는 문제, 또 사채와 관련된 문제, 사채 기말 회계 처리, 자동 결산 출제 예상 문제는 매출원가 계상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기말 재고자산 입력한 후에 매출원가 계산 문제인데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 구분하시고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자동 결산
유형 중에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된 과거 기출문제 중에 몇 문제 뽑아 보았습니다. 미수 수익 인식하는 거,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인식하는 거,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말 수정 분계,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매도 가능 증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문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서로 상기하는 거 주의하시고, 유동성 대체, 사채, 결산, 회계 처리, 부가치세 개정 정리하는 문제,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관련된 문제 잘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있는데 이번 회차는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쭉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왔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여기도 이번 회차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거의 뭐 매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관련된 문제 잘 보시고, 가끔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문구 있어요. 그러한 문구는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만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관리 나오면 쉽죠. 2점 배점에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둘 중에 하나 출제될 것 같아요. 사원 등록 메뉴, 또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문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 2023년 최근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개정세법이 반영이 되었고요. 입력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후를 보시면 보험료와 교육비는 부양가족마다 부양가족 탭에서 여기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보험료와 교육비는 부양가족별로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시고, 그 외 공제항목은 신용카드는 여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기, 의료비 세액공제 여기, 기부금 세액공제 여기 입력하시면 되겠죠. 또 월세 등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다 입력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반드시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클릭해서 반영하셔야 돼. 여기 입력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 탭별로 입력한 후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시고,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관련된 실무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기타 소득 관리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과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하는 문제, 사업 소득 관리, 여기에서 사업 소득자 등록과 사업 소득 자료 입력하는 문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보통 6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4점 배점짜리가 나올 때 있고요. 7점 배점짜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출제 예상 문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둘이 연결된 문제,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 퇴손 충당금 및 퇴손금 조정 명세서, 첩대비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중요하고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는 106회 출제가 되었지만
107회에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21번, 22번, 23번 연결된 문제 102회처럼 이렇게 연결된 문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된 문제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둘 다 작성하는 문제 감가상각비 조정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작성하는 문제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퇴손 충당금 및 퇴손금 조정 명세서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특히 기부금 명칭이 바뀌었죠. 과거에 법정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으로 과거에 지정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실무사항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연결된 문제에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다. 그러면 107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할 것 같아요. 파이널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배점의 5문제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재고자산 말문제 사채 관련된 문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삼각표 관련된 문제 자본거래 회계처리 건설형 공사계약 진행 기준에 따른 계산 문제 원가회계 이론 문제 2점 배점의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에 원가의 분류도 아셔야 돼요. 또 대조원자비 배부 차이 과대 배부,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계산 문제 선입 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 공송 관련된 말문제 또는 공송품 수량 계산 문제 표준원가 계산에서 직전오비 차이 분석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세법 이론 문제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먼저 부가치세법 1문제, 소득세법 2문제, 법인세법 2문제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 이게 최근에 안 나왔어요. 중요한데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근로소득 과세 비과세 개정세법 반영되어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또 세액공제 이것도 잘 보시고 법인세법에서 손금, 접대비와 기부금 비교 문제, 또 신고 및 납부 여기도 개정세법이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개정세법 특강 확인하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실무시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2문제, 매일 매주 전표 입력 2문제, 3점 배점의 4문제, 12점 출제가 됩니다. 일반 전표는 세조원가와 판관비, 자기주식 회계 처리 여기에서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 상기하는 문제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문제는 10일 과세와 50일 과세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5점에서 6점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게 여기가 한 2점 배점 대손세 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작성 문제가 2점에서 3점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 있는 문제에 전자 신고하는 문제 부속 서류 중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결산 문제 2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수동 결산 중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우선 상기하는 거 잘 아셔야 되고 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문제 1번과 2번은 수동결산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자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기말 재고자산을
결산 자료 입력, 해당 칸에 입력하고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긴말 재고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중요하죠. 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2점 배점 한 문제, 사업소득관리 2점 배점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됩니다. 법인세 실무 문제 5점 배점의 5문제 또는 6점 배점의 5문제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6문제 뽑아보았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접대비 조정 명세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07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